그러면 이제 X 얘기를 좀 꺼내면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대형 계정 빨리 돼요. 팔로스 빨리 키울 수 있어요. 뭐 이런 뭐 조회수 많이 얻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를 뿐더러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본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즉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맥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하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느냐? 매일 수시로 올리는 거예요. 뭐 어떤 글을 올리느냐? 글쓰기를 전혀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무 글이나 올리세요. 아무 글이나. 괜찮아요. 근데 점점 이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아무 글이나 해서 좀 더 좋은 글에서 읽히는 글, 그런 글을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읽히는 글, 도움이 되는 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글. 근데 여기서 가치는 나한테 가치, 내가 봤을 때 이 글은 이 내용은 되게 가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독자가 봤을 때, 이 글은 가치 있는 것 같아. 이런 글을 써야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가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그래서 그런 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 소통을 하셔야 된다. 당연한 거. SNS니까 댓글도 달고, 대댓글도 달고. 저는 댓글, 대댓글, 뭐, 하여튼 거의 100% 달아요. 예. 제가 못단 댓글이나 대댓글은 알림에 안 떠서 못 쓴 거예요. 안 쓴 게 아니고. 댓글이 있으면 또는 되게 이상한 분이 이상한 글을 쓴 거. 거의 차단이 필요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저는 무조건 어쨌든 댓글은 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게 너무나 많으면은 다는 못 쓸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나 어쨌든 모든 댓글에 대댓글은 달아드려라. 그리고 내 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 남의 글에 댓글을 먼저 달아드려라. 그게 그래서 뒤에 나온 거 먼저 손을 내미시라. 남이 먼저 내 글에 댓글을 달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한테 남의 글에 댓글을 먼저 남겨라. 그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끝에 이름 부르시라. 아시겠지만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지간해서는 일단은 이름을 항상 불러드려요. 그냥 안녕하세요 또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로 안 끝나고 누구누구님, 새벽님, 계란빵님, 파판님, 저는 어쨌든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거죠. 잠깐 뭐 미미유님 어찌됐건 그러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누가 그냥 고맙습니다 이거보다 수더무님 고맙습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뭔가 글의 내용, 글이든 댓글이든 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되게 친절하고 마음에 따뜻한 분, 정성이 있는 분,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되게 사소하지만 이 사소한 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인용을 잘 활용을 해요. 이게 뭐 조회수나 무슨 뭐에 어떻게 효과를 있는지 저는 1도 몰라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제 글의 인용도 하고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뭐 내용을 덧붙이고 싶거나 어쨌든 뭔가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A라는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너무 공감이 되거나 또는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의견을 보태고 싶거나 어쨌든 뭔가 나한테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내가 글거리를 준 그런 글을 보면은 대, 되게 그냥 짤막한 생각이면은 댓글만 달고 긴 글이면은 인용을 하거나 또는 댓글도 달고 인용도 달고 어쨌든 뭐 그건 다 이용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용도 잘 활용하시라. 남의 글에 인용도 하고 내가 일주일 전에 A라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좀 더 내용을 추가하고 싶거나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인용을 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재개시. 남의 모든 글을 재개시하란 말이 아니고 어떤 글을, 타자의 글을 봤을 때, 이건 되게 좋은 글 같아. 도움이 되는 글 같아. 나한테가 됐건, 다른 사람한테도 됐건. 그러면 일단 재개시를 하는 거고, 내가 내 글도 저는 수시로 재개시를 해요. 왜냐? 내가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분명히 못 본 그 글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봤다 한들, 저도 제 글을 다시 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까먹어요. 내가 이런 거를 썼었어? 까먹는다는 거죠. 글쓴이조차 까먹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은 글은 계속 이제 다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게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A라는 글을 다시 새로운 글로 다시 써요. 내용을 그대로 쓸 때도 있고, 게시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강하거나, 어쨌든 뭔가 각색을 하거나 해서. 그래서 요지는 뭐냐? 나의 예전 글도 잘 활용하시라. 재게시가 됐건, 인용이 됐건, 새로 기운 게시가 됐던 간에. 음. 그리고 관건은 뭐다? 꾸준히 계속 글을 올려야 된다. 이거는 블로그와는 다르니까 당연히 매일 해야 돼요. 블로그는 매일 1일 1파세 제가 강조 안 드리잖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근데 SNS는 달라요.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음. 이거는 그게 그냥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계속 나를 드러내고 오픈을 해야 돼요. 나를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가능한 한 자주 수시로 내 글을 올려라. 압도적인 양, 아웃풋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점점 글쓰기 근육이 붙으면은 글의 뭐 양은 늘리든 아니면 글을 정말 좀 농밀하게 써가지고 양질의 글을 좀 이렇게 진국인 글을 쓰시라.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되게 좀 로봇 같은 분, 정말 형식적인 그러한 댓글 또는 인사. 그러면은 기분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 하나 달더라도 답변을 하나 하더라도 뭔가 좀 진심을 담아서 그냥 짧게 이모티콘 달랑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걸 당할 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때도 상대방은 그걸 느껴요. 이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품을 들여서 하는 건지. 그래서 진심이 중요하다. 따뜻한 매너,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SNS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싸제낀다고 다 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특히나 스레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평화체. 저는 같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너무 좀 어쨌든 어려워요. 그냥 존댓말로 가능한 한, 매너 있게, 에티켓 있게.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을 쓰시길 바라고 같은 맥락입니다. 따뜻함과 배려가 가능한 한 느껴지도록 차갑지 않도록 딱딱한 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한 글을 쓰더라도 군데군데라도 따뜻함이 좀 느껴지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뭐 너무 이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글은 안 쓰시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좀 긍정적이거나 좀 건설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타자에게 가치 있는 글은 뭐냐? 가치는 한마디로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 의미 있네. 나한테 의미 있네. 뭔가 의미가 남는 글. 다른 말로 도움이 되는 글. 다시 다른 말로 뭐 하나로도 얻을 게 있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정말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데 SNS, X의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봐요. 근데 그중에서 시간 내서 본 글인데 의미가 없어.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실용적인 정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뭐 팁이나 뭐 없어. 그러면은 정말 뭐하러 그 글을 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글을 쓰는 게 가능한 한 좋다. 그리고 어 과정을 제가 어쨌든 이미 아시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세세하게 과정을 공유하잖아요. 저 뭐 했습니다. 뭐 예컨대 최근에도 저 직업특강 다녀왔어요. 이 강의 관련 이번 것만 강의 것만 해서도 저 언제 해요? 그다음에 또 며칠 남았어요. 그다음에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제 계속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계속 이제 노출이에요, 노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좋으면 더 좋겠죠. 사람들한테 뭔가 각인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계속 노출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노출을 하면 할수록 나 뭐 했어요. 나 어제 뭐 원고를 썼어요. 어제 투고를 했어요. 나 지금 전작체 준비 중이에요. 그거를 공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보는 사람들은, 맞아. A라는 그 사람,
그거 했던 사람이지. 그거 준비한다 그랬어.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계속 나에 대해서 뭔가 과정을 공유하면은 그 사람의 결도 알고 스타일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친근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나 저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돼. 그러니까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게 되게 크다는 거죠. 친근감이 있고 공감대가 지금 이 방에 오신 사람도 물론 전혀 저를 1도 모르는 사람도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측하건데 아, 그래도 나 투더문이 어느 정도 좀 알아. 글도 좀 많이 봤었고 그동안 어떠어떠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떠어떠한 글을 위주로 올리고, 어떠어떠한 행보를 보여왔고, 그래서 친근감,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나와 친한 것 같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뭔가 계속 뭔가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거가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뭔가 으쌰으쌰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격려해주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자랑을 해라. 뭐 예컨대 그 X에서 나오는 수익 그 X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오픈을 하잖아요. 공유를 하잖아요. 고깝게 보거나 왜곡을 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신 분은 자랑을 하려고 그걸 올리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분명히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X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길 위함도 있지만 저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나 계속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함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수익을 공유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엑셀에 유입하기 위한 그런 행동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내가 뭔가 좋은 행동, 선한 행동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알리는 거죠. 그걸 알리고 안 알리고 차이는 되게 커요. 그래서 친근감, 공감대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내 글에 참여를 해요. 댓글로 참여든 뭔가 가장 흔한 게 댓글이죠. 계속 참여를 하면은 투더문님 고마워요. 투더문님 이런 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한 번 더 소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난 저 사람과 더 친해졌어.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더 참여하게 되고 앞으로 더 끈끈해진다는 거죠.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게 바로 심리용어로 라포르, 강한 신뢰관계 형성되고, 이게 결국 뭐냐? 뒤로 나오겠지만은 내 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 이코노미 원리고, 핵심 기본이. 그래서 과정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과정을 공유하시라, 과정. 그래서 뒤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사회적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이것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한 1시간 반 돼가는데 좀 더 빨리 어쨌든 끝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는 했지만 블로그도 하고 SNS는 글 썼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자책도 안 내고 그다음에 종이책도 출간을 안 했어. 근데 전자책 쓰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되게 좋아요. 종이책 쓰세요. 이러이러해서 좋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씨알이 맥힐까요? 와 닿을까요? 오늘 강의가 와 닿을까요? 오늘 강의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게 많을수록 내가 전달하고 하자 하는 글이라든지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이 이제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기 위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한데 뭔가 내가 경험을 하고 이루어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돼요. 전자책도 써보고 종이책 출간은 오케이.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계약 성사는 안 됐지만은 원고 투고까지 해봤어. 거기까지도 되게 좋은 하나의 증명된 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글로든 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거창하지는 않아도 된다. 요지는 뭐냐면 내가 안 해봤는데 남들이 좋다고 또는 책에서 좋다고 해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이제 공허하는 메아리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행동과 행동의 변화라든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적어도 내가 그거를 해봤던 거, 해봤지만 실패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안 해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던 거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게 쌓이면은 권위가 생기고 설득력이 획득된다. 얻을 수 있다. 음,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어도 아니어도 좋다. 심지어 작은 성공도 괜찮다. 나 어제 작은 성취, 성과, 성공, 성장, 작은 것도 괜찮고 심지어 시수한 것도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좋다. 예를 들면은 나 오늘 뭐 5km 달렸어요. 5분 완이라고 요새 하던데 오늘 운동 완료? 그런 것도 괜찮고 나 100명 팔로워 됐어요. 좀 팔로워서 그렇게 오픈하는 거 공유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나 팔로워서 이제 100명 됐어요. 저 부동산 파이프라인 생겼어요. 저 투고했어요. 근데 10곳에 뭐 투고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실패해도 올리라는 거죠. 공유하라는 거죠. 글로 남기라는 거죠. 성공하면 당연히 더 좋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일종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신만의 무기, 강점, 차별, 캐릭터가 있으면은 X 생활에 도움이 된다. 아까 같은 거. 아, 그 사람 그거 잘하잖아. 아, 그거 하면은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뭔가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 그게 결국 뭐냐? 나를 브랜드화 하는 거예요. 예컨대, 부동산 하면 누구? 제가 알기로 루지님이죠. 부동산 하면 루지님. 뭐 투자하면 누구? 주식하면 누구? 글쓰기 하면 누구? 강의하면 누구, 음악하면 누구, 음식하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뭐와 관련된 주제 또는 소재, 분야 하면은 내가 나오는 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따뜻한 분 하면은 누구, 뭐 파파님, 되게 배려심 있고, 또는 뭐 하면은 어쨌든 뭔가 그 사람 적어도 결이라든지 느낌, 뭐 분위기 이런 거라도 이제 떠올리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제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제가 제 자랑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투동을 하면은 수의사, 작가, 독서, 글쓰기, 책 쓰기, 동기부여, 긍정적인 태도, 마인드, 꾸준함, 따뜻함.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또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새 워낙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고 계시는 알약 중강약 님이라고 약사분이신데 정말 단기간 내에 팔로우 수도 엄청나게 키우신 분. 그분 글 보면은 정말 양질의 글이에요. 분량도 분량이지만 정말 정성이 그냥 보여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약과 관련된 거. 약국과 관련된 뭔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소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착하고 선함이 그냥 보이는 성실함과 그런 따뜻한 배려가 보이는 그러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면은, 약사하면은, 분명히 이제 아마 대부분 알약 중강약님 또는 약일남님도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쭉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연상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고 브랜드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이따도 나왔죠. 퍼스널 브랜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단기간 내에 그럼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그 답이 없죠. 단기간 내에 그게 어떻게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어떤 기업의 브랜드하고 똑같은 건데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꾸준하게 만들어요. 꾸준하게 즉 한마디로 자탕으로 글을 쓰면 안 돼요.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글을 올려야 되고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더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는 좀 메인으로 잡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글쓰기면 글쓰기, 동기부여면 동기부여, 뭐 어쨌든 자기 한마디로 주력 분야는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야 소위 말해서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될 수 있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이 글 좋다고 하고 이 글 좋은 것 같은데 이 글 쓰고 저 글 쓰고 다 너무 이렇게 잡다한 주제를 건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인플루언서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뾰족한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나 하면은 뭐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글을 올리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글로 전하는 내용을 그냥 글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한 내가 경험하고 실천했던 거, 결과가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글을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내 글을 각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 전에 매일 SNS는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라는 게 이거는 계속 노출을 해야 돼요. 노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퍼스널 브랜딩이고 그래서 OSMU를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음.
다양한 채널이 공유를 할수록 내가 노출되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내가 맛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자를 내 단골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팬, 진성팬, 찐팬, 골수팬, 충성팬, 결국 다 같은 맥락인데 이 팬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 팬을 얼만큼 내가 확보하느냐 싸움이에요. 결국 인플루언서, 브랜드 뭐 이런 거는 내가 작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팬 한 명도 없는 작가 어떻게 그 뭐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냥 좋아요만 누리는 그런 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찐팬, 매니아를 만드는 게 확보하는 게 다수를 확보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확보하고 끝이 아니고 얼마큼 오래 유지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 게임, 이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에 이제 귀결은 뭐다? 펜을 만들어야 된다. 엑스도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엑스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나를 노출시키고 나를 노출시켜서 뭐 해요? 내 펜을 만들기 위해서. 음. 그래서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요새 X 수익 창출 때문에 조급해 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덜어 보거든요. 지금 제 주위에도 그동안 오래 잘 소통하다가 글이 안 올라와요. 어떤 분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지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조바심, 조급함은 빨리 지치게 하니까 일을 망칠 뿐이다. 여유 있게 하시라. 시간적인 어떤 좀 길게 보고 단기간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마라톤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만 믿고 가시면 좋겠다. 시간, 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인풋, 노력, 양측이죠. 노력이 들어야 된다. 품이 들어야 된다.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꾸준함. 하루도 쉬지 않고. 물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득이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직무유기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은 매일 하시라. 꾸준함. 세 가지는 정말 이거는 필수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뭘 믿으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리고 혼자서는 빨리 못 간다. 오늘도 저녁에 계란빵님 글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도 댓글도 달아드렸지만은 혼자 가려고 하면은 나 혼자라 생각하면은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가기 힘들어요. 예, 막 힘도 안 나고 빨리 뭐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주위에 내 사람을 빨리 좀 만들고 가능한 좋은 결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믿고 가는 거고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하는 거고 뭐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대도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한마디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도 잘 챙기고 뭐 의지만 도움만 받지 말고 도움도 주고 때로는 나한테 어깨도 좀 내밀어 주고 빌려주고 또는 내가 상대방의 어깨도 좀 기대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한데 뭐하러 해요, 그죠? 근데 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별도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 싶고 하는 게 제 철학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팬이 생기면 저한테 뭐가 좋아요? 저도 분명히 여기 계시는 어떤 분한테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늘 글 말미에, 블로그 말미에 이렇게 쓰는 글귀죠.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도 멀리는 못 간다. 같이 함께 멀리 가자. 그걸 드리고 싶고, 마치면 이제 다 됐네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모두가 멋진 직장인이 아닌 직장인을 넘어서 직업인이 되시고 크리에이터가 되시고 인플루언서가 되시길 응원드리고 싶고 특히 부업 작가, 저자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평생 현역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Q&A인데 Q&A를
이게 전체적으로 받기 전에 제 기억으로 기공 매자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남기셔서 주셨는데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매일 게시물을 올리시는데 X 관련 질문이에요. 매일 게시물을 올리시는데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전 시간대 따로 없어요. 그냥 수시로예요, 수시로. 나의 생각을 직접 써서 올리는 거하고 남의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용하는 걸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자가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후자가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제 글 100%제 생각만 담은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인용에다가 제 생각을 보태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이거는 정말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것 같고 마지막 하루 게시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댓글 이런 거는 취급 안 하고 정말 오로지 그냥 제 게시물만이라고 따진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뭐 월화수목금 제 근무일과 휴무일에 따라서 되게 또 차이가 클 텐데 적어도 그냥 수십 개, 30개, 50개 뭐는 된 것 같아요. 적어도 50개는 안 되나 그냥 10개에서 30개는 매일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글다운 글 요렇게 치면 그래서 기공 매장님께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 이제 Q&A만 남았습니다. 더블로아이 파파님께서 투더모님의 X의 글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주셨는지 더블로아이 파파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모님, 진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냥, 넘기실 수도 있었는데, 세심하게 이렇게 질문도 들어주시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까 원부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부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사실 X를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게시글을 하나 정도씩 올렸었는데, 너무 반응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의 그 게시글을 정말 끝까지 재게시를 해주시고, 인용을 해주시고, 해주셨던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더무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더무님이 저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주시면서 글을 더해 주셔서, 그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저도 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투더무님께서는 다른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X를 처음 시작하거나 요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투더모님의 이런 그 생각과 방식을 다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투더모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투더모님 게시글에는 그 흔한 짤 사진 하나 없고, 그리고 뭐 영상이나 뭐 그런 게 없이, 이제 보통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글을 쓰시면서 1만 팔로워 정도를 이제 꾸준하게 만드셨던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파파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시고 멍석 깔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일단은 제가 한번 어, 겹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무가 보통 이제 주 4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 3일 정도가 있잖아요.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휴무에 보통 글을 많이 올리고, 근무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짬이 나면 올리고, 따로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글 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변이 되게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틈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뭐, 브런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좀 많은 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거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각각의 플랫폼마다 전혀 다른 콘텐츠 글을 올리면은 당연히 불가능할 텐데, 그냥 저는 하나의 글을 토대로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그냥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을 운영을 가능한 거고,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예. 뭐,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루의 시간,
다 따지면은 뭐 적어도 매일 글 쓰는 시간만 따져도 좋게 3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짜집겨서 다 이제 그걸 포함한다고 하면은 뭐 시간을 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최소 3시간은 되지 않을까, 하루에. 예. 그게 넘으면 넘었지. 일단은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문 하나가 저기 또 보이는 게 하루 X에 들어가는 시간과 SNS 루틴. 루틴도 없어요. 그냥 전 수시로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모든 앱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거의 X인 것 같아요. 예. 글쓰기 관련된 거라고 치면은 X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냥 수시로 자주 들어가니까. 글을 읽고 글을 남기고 제 글도 남기고 댓글도 남기니까. 그래서 특별한 루틴이 없고 정말 그냥 저는 짬짬이 틈틈이 수시로 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면 루틴이고. 그리고 파파님께서 X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X는 트위터부터 이와 무사한 질문을 받아서 오늘인가 어젠가 다른 분한테 답변 드렸는데, 그분 데미안 님이었어요. 맞아. 제가 트위터 가입은 2010년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계속 가입만 그때 하고, 장문면허처럼 아무런 활동 거의 안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말, 2018년 정도부터 이제 투자, 코인 관련 때문에 그 코인은 주로 이제 해외 이제 뭔가 콘텐츠다 보니까 영어 위주가 아니죠. 영어로만 된 글을 올렸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제가 소속된 커뮤니티에 어쨌든 글을 퍼나르는 식이었죠. 그 글을 쓰거나 리트윗, 재게시하거나 인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활동도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걸 활동이라 치면은 2018년 정도부터 그러한 활동을 하다가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한글로 된 글다운 글을 쓴 거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블로그를 시작한 그쯤부터인 것 같아요. 즉, 2020년 11월 11일에 블로그를 했으니까 뭐 그즈음부터지 않을까. 그때부터 트위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과 같은 활동을. 그래서, 그리고 1만 팔로워로 성장을 하셨던 원동력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제 다른 1만 팔로워와 제 1만 팔로워는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까와의 연장선인데 투자 관련돼서 트위터를 맨 처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1만 팔로워는 알짜배기 1만 팔로워가 달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좋아하는 일만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해외 계정도 많아요. 특히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냥 공식적으로는 일만이지만 정말 이제 알짜배기 일만은 아닌 셈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그 동력을 하나 꼽자고 하면은 뭐 그냥 전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함이고 너무 진부하고 뻔한 얘기지만은 꾸준함, 그 다음에 따뜻함, 따뜻함을 제가 일부러 표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의도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은, 저는 그냥 제가 따뜻한 사람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글에도 좀 묻어나왔으면 좋겠고, 제 언행, 제 말에도 그게 묻어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차가워 보이는 사람과 따뜻해 보이는 사람, 글만 봤을 때 SNS는 글로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가운 사람보다는 글이나 댓글 소통을 봤을 때 따뜻한 사람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오래 같이 곁에 있고 싶고 팔로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소통. 먼저 저는 다가가고, 저는 진짜, SNS에서, 팔로워 수가 좀 적네, 헤맬 것 같으시네. 그런 분들을 더 댓글 달아드리고, 더 재게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재게시 안 해요. 뭐 예를 한 명 들자면, 생각나는 게 알파님이라고 아시죠? 정말 또 급성장하신 분. 최근에 알약 중강량님 전자책도 지금 이제 코칭 해주시고, 최근에 계속 저 알파님 막 그 리트윗도 해주고 되게, 근데 어느 정도 알아서 잘 성장하셨거든요. 지금은 저는 좋아요만 누르고 정말 제가 이제 좋은 글을 재게시하지, 그분 막 재게시 막 일부러 막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분들. 한마디로 입문자 초보,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걸 하면은 또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그럼 그분들은 또 다른 그런 초보자들한테 계속 이제 파장이 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식해 주시고, 뭔가 눈치채 주시고, 캐치해 주셔서, 좋게 봐주셔서, 요렇게 팔로워가 쌓이지 않았나. 그리고 악플은 받아본 적이 X에서는 없거나 거의 없어요. 스레드에서는 악플까지는 아닌데 툭툭 던지는 분 나타나는 그런 분은 종종 있었는데 한 서너 분? X에서는 뭐 운이 좋았는지 X에서 악플은 없었어요. 체력 관리는 저는 일주일에 1, 2회 100층 계단 아시다시피 매일 걷고 매일 달리고 싶은데 핑계고 변명인데 체력 관리는 그렇게 못하고 적어도 그래도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하니까 매일 사실 해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핑계지만은 글쓰기 하여튼 이런 거에 너무 지금 다른 거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간 내서 계단 100층 오르기 뭐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리면은 그 다음에 AI 발전으로 직업에서 AI가 업무를 대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 제 책에도 잠시 예시 같은 것도 했지만 뭐 요새 워낙 잘 아시잖아요. 뭐 무슨 뭐죠? 그 그림 그래서하게 만드는 거 무슨 점원이 뭐였지? 저지 뭐예요 그거?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되게 이 명령어만 넣으면은 그럴싸한 뭐 그림이든 영상이든 그다음에 뭐 소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챗 GPT는 뭐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생성형 AI 때문에 음악 그다음에 뭐 영상 관련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대체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런 거에 한마디로 연장선이죠. 글쓰기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뭐 그럴싸한 글들은 챗 GPT나 뭐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든 뭐든 간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 업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변호사라든지 어쨌든 상당 부분 직업 자체가 됐건 직업 내에서도 상당한 업무가 됐건 AI가 침범하고 AI한테 일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님이라고 제가 아시는 분인데 장난식으로 외모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외모 관리, 음, 넘어갈게요, 배우님. 너무 짓궂으신데. 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뭐, 요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미드저니, 맞아요, 미드저니. 난 점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드저니, 뭐,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뭐, 그 헐리우드에서도 막 작가들하고 뭐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이 파업하고, 왜? 자기 일자리가 뺏겼고,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영상 관련, 그냥 몇 줄 쓰면은,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요즘 그런 요즘 정말 전문가가 만들 거와 비슷한 수준의 뮤직비디오도 만드는 것도 정말 머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라든 뭐든 이제 소라와 비슷한 그런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 그냥 뚝딱 그냥 어떤 직접적인 사람이나 스텝이나 필요 없이 주조연 스텝 필요 없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떠오르는 거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음악도 뭐 그렇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대상을 타거나 이런 것도 있고 미술도 1등하고 대상 타고 인공지능이 만든 거니까 예술업계, 문화업계 여기가 정말 우리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반전식으로 제일 먼저 침투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다. 정말 모든 거의 영역을 불문하고 다 인공지능에게 뭔가 좀 일자리에 일부든 전부든 뭐 대부분이든 좀 침범을 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을 것이고, 그게 저는 글쓰기라고 보고 있고,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유려하게 쓰고, 똑부러지게 쓰고, 논리적으로 쓰고, 뭐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글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만이 고유하게 쓸 수 있는 거를 걔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제 운동한 글을 써. 내가 어저께 사귄 여자랑 차였어. 그 글을 걔들이 어떻게 써요? 사람이 감정에 담기고 나의 관점 해석에 담기는 거는 걔들은 그걸 흉내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사고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뭔가 부업과 관련된 업과 관련된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인플루언서 관련된 걸 위해서는 글쓰기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방금 끝에 보이는 거는 라바레비님이 질문 주셨는데 반응이 없어도 쓰고 싶은 주제에 글을 쓰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는 일단 두 가지예요. 반응이 없는 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이유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너무 팔로워 수가 적어서 한마디로 노출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팔로워를 가졌어. 그런데 A라는 글을 썼는데, A라는 주제로 썼는데 반응이 없어. 이거는 분명히 노출은 어느 정도 될 텐데 진짜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이 없는 거를 저는 쓰는 거는 비추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반응이 없는 거 말고 팔로워가 적거나 노출이 적게 돼가지고 또는 글 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X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응이 없는 그 이유가 아니고 찐으로 이걸 구분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잘 판단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팔로워 수를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주제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 썼는데 반응이 없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일관되게 적어도 꾸준히 A라는 주제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라는 주제로 예를 들어 글을 썼어.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저는 이제 주제를 바꾸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써야 할 거는 뭐냐? 일기가 아닌 이상 남들한테 공유하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남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하는 글. 그러면은 그 글을 왜 써요?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 위해서 읽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는 안 읽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주제가 잘못됐거나 주제에서 글 쓰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예를 들면 너무 딱딱하게 쓴다, 너무 재미없게 쓴다,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분석이 필요하죠. 어찌됐건 요지는 뭐냐? 반응이 없다. 진짜 없으면은 그거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거나 어쨌든 뭔가 방향을 바꾸거나 뭔가를 변형을 주거나 변주를 줘서 읽히는 글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좋자고 쓰는 게 답이 아니다. 나는 이 주제가 너무 좋아. 반응이 없어도 계속 쓰고 싶어. 언젠가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비추다. 어느 정도 썼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다른 주제를 쓰거나 뭔가 확실하게 변형을 줘야 된다. 다른 질문은 PC로 쓰시는 건가요? 폰으로? 초반에는 99.9 계속 폰으로 쓰다가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최근에는 PC 비중을 점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이 아니죠. 거의 계속 저는 거의 100% 폰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PC가 수십 퍼센트로 올라왔어요. 예. 일단은 그렇게. 음. 용쌤 질문. 가족과 X 생활의 균형은 근데 가족한테 이제 그거를 양해를 구하는 거죠. 애들도 아빠 지금 뭐 해? 애들한테 잘못 비춰질 수 있잖아요. 아빠 일하는 거야. 아빠 되게 이게 중요한 일이야. 항상 업무,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애들과 뭔가 할 시간에는 적어도 좀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밖에 외출을 했어. 애들과 막 놀다가 잠깐 짬이 나잖아요. 그 짬을 이용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을 내는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족, 아내하고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아내는 어려우면 이제 이걸 아니까. 내가 이걸 작가로서 어쨌든 글로서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생활을 꾸려나가고 뭔가 하려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거의 이제 일부분이다,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내가 뭔가 터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일단 그런 거. 그러면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엄부님 질문 못 봤어요. 왜 기존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 마음의 지진, 마흔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풀자고 하면은 되게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굵직한 거는, 그러니까 제 주업이 임상 수의사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도 자유롭지 못해요. 즉, 임상 수의사가 완전히 내 길이다. 너무 즐거워.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저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전 지금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부업 작가로 지금 찾은 거고. 음,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병원을 한 8년 넘게 10년 가까이 제 병원을 하면서 이게 얘기가 너무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까지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병원을 접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면서 접었냐? 나 이제 다시는 수의사 안 해.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접었어. 근데 여차 해서 다시 이 일을 하게 됐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원장이 아닌 그냥 일반 직원으로. 어. 그래서 재병을 할 때 수의사로서 너무 힘들었고 원장으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질이 너무 나빴어.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도 수의사는 그대로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똑같아. 근데 이 재병원을 할 때 하는 업무 분장, 업무의 어쨌든 과중도라든지 업무의 그런 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 수의사로서도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어요. 다행히.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원장 타이틀을 내려놓으니까 병원 운영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어쨌든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임상 수의사로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참 다행인 거죠. 그리고 부업 작가라는 글쓰기라는 독서라는 이제 숨구멍을 찾은 거죠. 지금 부업 작가로서 수익은 거의 창출되는 게 없어요. 뭐 X 이거는 별개고 그게 창출되면 더 숨구멍이 트일 텐데 비록 이제 글쓰기 부업 작가로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찾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비전이 모르는 거니까 무궁무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는 기대도 크고 그래서 이 부업 작가가 저한테는 이제 큰 위안도 주고 위로도 주고 숨구멍을 열어주고 하여튼 저를 살렸죠. 뭐 그런 거. 어.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보여가지고 또 답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유니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활동인데 스트레스가 없진 않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지금은 행복하신지요? 그러니까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X를 할 때 안 할 때, 부업 작가를 할 때 안 할 때는 천지 차이예요. 조금 전에 엄보님 답변의 연장선인데, 지금은 임상수의사로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부업 작가 글쓰기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글쓰기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야. 돈이 얼마큼 지금 벌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적게 벌어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뭐냐? 지금 이런 거. 사람 만나고 소통하고 내 사람이 생기고 뭐 이런 거. 내가 뭔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제 이제 삶의 기조 아시잖아요. 따뜻한 사람,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것도 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출발은 뭐예요?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그래서 저는 행복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마냥 무조건 행복하면 이게 아니고, 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행복도는 높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저한테 지금 또 산적한 문제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아서 되게 삶이 고달프거든요. 그걸 다 지금 풀 수는 없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에세이나 어쨌든 뭔가 기회가 있으면 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쓰기를 통해서 행복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네, 투더모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제가 마무리 이 멘트를 하기 전에 뭐 어떤 분이라도 뭐 저한테든 여기 계신 분한테든 짧게든 길게든 나 뭐 이 말은 하고 싶다 투더모님한테 또는 다른 분들한테 여기 계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몇 분이라도 듣고 없으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 있으시면 혹시 바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가 안 겹친다고 하면. 저는 용쌤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융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제가 발언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저도 작년 10월 정도에 X를 시작하게 되면서, 투더모님 비롯해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X에서 만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팔로워 수 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팔로워도 거의 없고, 아무도 제 글을 읽어주지 않았을 때, 투더모님께서 정말 재게시도 많이 해주시고, 인용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투더모님의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셨을까. 그렇게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는 점이 저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더모님. 앞으로도 X에서 즐겁게 또 봬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용쌤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예, 그래서 더 이제 애정이 갔어요. 예, 왜냐면 제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만 보면 그냥 마냥 좋아요. 그리고 되게 존경스러워요. 워낙 요즘 선생님들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튼 그랬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 계셨던 거는 지금까지 남아 계셨다는 거는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남아 계셨다는 건데 56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56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러한 강의, 온라인 강의 이런 거는 정말 처음인데 어떻게 지금 제가 뭐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뭐 횡설수설, 그 다음에 뭐 중언부언, 뭐 어쨌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서툴었을 수도 있는데, 미숙하고, 좀 예쁘게 봐주시고, 계속 강조드렸던 거, 공지에서도. 여기 50분 넘는 분 각자 모두가 이 2시간 정도를 통해서 하나라도 저 내용 괜찮았다. 저 말 괜찮았다. 저 내용 기억할 만하다.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길 바라고 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고 경험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전 이게 지금 첫 경험이니까 저는 첫 경험, 첫 강을 넘은 거예요. 파파님과 어머님 덕분으로 첫 강을 넘었어요. 항상 처음이 어렵잖아요. 너무 지금 고맙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 자신에게 너무 진짜 좀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어쨌든, 너무 모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지금 뭐 이걸 끝으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 X가 됐건 어디가 됐건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 으쌰으쌰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몇 분께서 저한테 가끔 막 이렇게 DM도 주시고 해요. 뭐 출간 관련이든 뭐든 간에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경험한 거를 뭔가 얻고 싶다, 팁을 얻고 싶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뭐든 간에 뭔가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 모르는 내용은 아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서든 아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든 뭐 그런 방법으로도 저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블로그가 됐건 스레드가 됐건 X가 됐건 뭔가 저한테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거를 되게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